대빵꾸가 난다. 이건 알아도 대빵꾸야. 이래도 빵꾸야. 이거 가지고 대학 레벨 뭐라고 하지 마. 화성 가잖아. 아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화성대 성균관대에 친구들이 많이 붙어줘요. 화성대 문과가 또 리어 터진다. 문과애들 아무도 못 갈 것 같아.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인트로만 3번 찍네, 지금. 제가 몇 번 이렇게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이화여대 제목을 좀 선정적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선정적으로 잡지 말라는 신의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화여대 역대급 빵꾸,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학생들한테는 올해 이화여대가 정말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매우 어렵게 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유리한 학생들은 잘 들어두면 이화여대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유리하고, 그리고 어떤 학과들이 조금 더 빵꾸가 나고 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수시에서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3가지로 뽑고요. 정시는 그냥 수능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다른 고른기회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술 전형을 제외한 전형들은 수능 전에 다 결판이 나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수능 전에 결판이 나니까 애들이 지원을 잘 안 하려는 성향도 살짝 보이기도 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착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화여대가 좀 특이하게도 학종과 교고 추천 인원,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데, 약대가 30명 정도 수시로 증가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늘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 전형은 많이 줄었어요. 그럼 이제 논술 전형은 경쟁률도 올라가게 되겠고 커트라인도 올라가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올해 떨어집니다. 예, 그것도 왜 제가 이야기를 할지, 올해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질 거고 합격하기가 좋은지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고교 추천 인원이 확대된 거, 이것도 사실은 커트라인이 올라갈 요소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고교별 5명이었는데 재적 여학생 중에 5% 이내에 올해는 최대 10명까지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0명까지 넣는다라는 건 더 위에 애들의 기회를 많이 주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 추천 전형이 서울대부터 쭉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서울대부터 이대까지 애들한테 다 안 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5명이니까 제한되게 줬다가 올해는 어쨌든 1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니까, 아니 그래 이대는 너 하나 가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높은 애들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죠. 약간의 상승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올해 커트라인은 떨어집니다. 뭐 다 떨어진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에 대해서 사실 제가 메이저에 많은 인원들을 뽑는 전형은 아니라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혹시나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고른기회 전형은 무조건 내신 생각하지 말고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15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 커트라인 전혀 볼 필요도 없고요. 거기다가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3합7이라는 최저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면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 회피 성향이 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수능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고른기회 전형 올해 거의 내신과 상관없이 꽤 많은 학생들이 붙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학교별 설명을 계속 하면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수시를 잘 보는 건 수능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다. 이게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최저가 높으면 애들이 지원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미 정답을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 이 학생들한테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이제 또 아니, 나랑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능 공부하세요. 예, 지금 얼마 많이 남지 않았지만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화여대 정도의 최저 정도는 실제로 현행 쉬운 수능 체제에서는 맞출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수능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보세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최저 없는 것부터 이야기하네.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교과 80에 면접 20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면접이 들어가면 이제 공식처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면접을 보는 이유는 면접으로 물론 당락이 좌우되겠죠. 좌우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 100으로 하면 어떻게 써요? 전공적 합성과 전혀 상관없는 학생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한 거야. 따라서 다른 교과 전형과는 달리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에는 전공적 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기부를 보고 내 생기부가 만약에 생물 쪽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생물 관련 학과를 넣어야지. 이거 교과 전형이니까 학과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데 넣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요. 전공 잠재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유의하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제가 항상 시뮬레이션을 하죠.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신 산출을 하느냐인데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학년별 가중치 없이 다 들어갑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고 상위 몇 개만 뽑는 거 있던데요. 이렇게 어떤 학부모님 착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논술 전형이에요. 예, 논술 전형이에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시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 국영수, 사과가 다 들어가는데 등급 간 점수 격차를 보면 10점, 9.8점, 9.4점, 8.8점인데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그러면 면접에서 도대체 얼마가 20에서 얼마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큰 거다 작은 거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전공적 합성이 있으면 내신 격차가 0.2점 격차라도 매우 크게 난다라는 거고 제 생각에 뭐 여기서 끊기지 않겠어요. 얘네들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혹시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여기 지원한다면 그건 뭐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되는 일이야. 절대 넣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0.2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건데 진로 선택 과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네는 A를 받으면 10점이고 B를 받으면 8.8점이고 C를 받으면 5.0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을 B를 받으면 이대는 어떻게 된다? 4등급으로 뚝 떨어진다? 가 아니야. 가 아니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이렇게 주기는 주는데 얘네의 비율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 공통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의 비중이 9대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진로선택 과목은 10%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B를 받아도 지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많이 까이지 않을 거다. 예,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A를 받으면 좋지. 어쨌든 까지는 것보다. 그런데 내가 B를 받았으니까 이대는 8.4등급으로 취급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런 학교들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뭐 고려대학교 B 받으면 안 되는 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B를 받아도 되기는 되는데 대신 그거는 뭐야 A가 매우 적을 때 B를 받거나 이런 학교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살짝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B를 받았다고 해서 크게 불리함은 없다. 이화여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과 포인트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해줄게요. 일단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있으면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커트라인 하강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공적 합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모집 인원도 늘고 추천 대상도 늘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추천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일선상인 중대의 교과 전형에 또 최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신이라면 학생들은 이대를 선택할 거다. 예, 여기는 그 중앙대학교는 또 최저가 있어요. 같은 교과 전형. 이왕이면 그럼 최저 없는 대로 여학생들은 넣겠죠. 그래서 분명히 커트라인은 올라갈 거다. 뭐야, 커트라인 올라가는 거 1, 커트라인 올라가는 거 2,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화여대가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이 거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강대, 성균관대의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서강대, 성균관대가 필터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1.5등급 뭐 이렇게 받는 학생이죠. 이런 학생들이 서강대, 성균관대에 붙어버려 놓으면 그러면 이대도 붙고 서강대, 성균관대를 붙으면 서성 가잖아. 또 이거 가지고 대학 레벨 뭐라고 하지 마. 어쨌든 다 서성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추합이라도 밑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1.6, 1.7 뭐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추합으로 1.7 뭐 이 정도 바깥에 나가는 학생들이 추합으로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2년간 입결을 보면 합격자 평균이에요. 합격자의 커트라인은 아니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평균이 한 1.5 정도의 내외의 성적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 컷은 한 1.7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1.8까지 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1.8까지 합격선이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위권 학과를 넣는다, 인기학과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1.6 정도에 돼야지만 합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위권 학과는 1.7 뭐 비슷하네요. 전년도랑. 그런데 하위권 커트라인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1.8까지 내려갈 거고 추합으로 될 거니까 혹시나 이달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다라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아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뭐냐, 서강대, 성균관대에 친구들이 많이 붙어줘요 라고 얼마나 좋아. 기도를 해도 이런 좋은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 라는 거예요. 자, 빵꾸 나는 학과들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 얘네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지원을 하기 힘든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중점고라든지 아니면은 자사고 혹은 외고, 과고, 과거 학생들도 가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 이런 학교들이 주로 가는 과들이 있어. 제가 그것까지 다 얘기해서 과를 다 이야기하면 올해 또 거기가 미어터지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찾아보라는 거야. 찾아보면 보여요. 상당히 많은 학과들이 그래서 빵꾸가 많이 날 것이다. 1.8 정도까지도 충분히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학교들을 좀 적극적으로 넣으면 좋겠다. 특히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면접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학교가 아니라 학과들 같은 경우는 면접 부담이 있어서 약간 회피하는 성향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넣는 학생들이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조금 자신 없어서 교과 전형으로 넣는데 여기 비교과는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들어. 예, 이런 학과들은 실제로 뭐 상위권 학과도 그래서 빵꾸가 나는 학과들도 있으니까 그건 좀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인재 전형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비교과 베이스가 매우 높은 전형이에요. 뭐 물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비교과 베이스가 높아요. 이 비교과 베이스가 높다라는 건 다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일반고 학생이 합격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미래인재 전형은 내신을 보기는 봐요. 아예 안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정말로 내신 등급을 아예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종 중에서는. 어쨌든 보기는 봐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도 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뭐냐 하면 서류가 100%다. 그래서 서류 100%로 뽑는다라는 건데 얘네의 최저 자격 기준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최저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인문이 3학년6이고 그 다음에 자연이 3학년6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이화여대는 계속 이 3학년6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과는 매년 커트라인이 낮은 성적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과는 어쨌든 올해 뭐 빵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화여대 레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전부 다 중대 다빈치로 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들으면서 또 어떤 학생은 나도 중대 뭐 최저가 안 돼서 튀어야 되는데 근데 수능 공부해. 이대 가기 너무 좋아. 특히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은 올해 더 좋아요. 플러스 더 좋아. 왜 좋으냐 하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모의고사, 제가 지금 이거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찍어서 지금 뭐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이과가 뭐 대거 문과로 넘어온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언급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까지 역대급으로 학생들이 등급을 문과 학생들이 못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화여대는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데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지. 이거는 미래인재는 그냥 원서 넣으면 수능 전에 결판이 나는 거야. 발표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 수능 전에 내가 보니까 야, 문과는 이번에 그런 뭐 수학을 잘 못 봐도 이대는 가게 생긴 거야. 그러면 내가 정시로도 이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넣겠죠. 네, 또 반대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최저를 이거 너무 높네. 이거 보니까 이거 수학 때문에 안 돼서 이거 너무 높네 해서 애들이 안 넣겠죠. 문과는 대빵꾸가 난다. 올해 정말로 대빵꾸가 난다. 그러니까 문과는 그냥 많이 지원해요. 특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최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의 학과들일수록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경향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대빵꾸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과들을 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가 대빵꾸가 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지원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대빵꾸가 안 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건 알아도 대빵꾸야. 네, 알아도 대빵꾸야. 뭐 어쩔 수 없잖아. 최저를 못 맞추는데 학생들이. 그래서 올해는 알아도 미래 이제 인문은 매우 대빵꾸가 난다라는 거고 의대도 뭐 사업 오라. 뭐 빵꾸예요. 얘네도. 왜냐면 다른 학교 가지. 이거 맞추면. 그죠? 다른 학교 갈 학생들이 많고 스크랜튼 학부도 빵꾸야. 다 빵꾸래. 약학과 미래산업 약학은 얘네도 빵꾸야. 예, 얘네도 빵꾸야. 다 빵꾸야. 알아도 빵꾸야. 이래도 빵꾸야. 예. 자, 뭐 이거 최저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는 제가 적어놨어요.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 당연히 이제 응시는 됐고 1개 과목, 상위 1개 과목 등급을 반영하고요. 제2외국어 한문은 탐구 영역으로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탐으로 맞추거나 과탐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학생은 지금 그래서 수학 포기한 학생은 사탐으로 맞춰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과탐으로 맞춰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영수로 맞추려고 노력해봐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과탐은 어떻게 나올지 예측 가능성이 국영수보다 좀 낮아. 예, 그러니까 국영수로 맞추려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물론 사과탐도 열심히 합시다. 자, 미래 이제 정리할게요. 외고 자사고가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비교과를 많이 본다라는 거고 전년도까지 일반고 2.0대 커트라인이었지만 올해는 일반고 야 이거 뭐냐 2.5 이래도 되나요? 물론 비교과 좋아야 돼. 또 2.5 다 넣는다. 근데 비교과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2.5까지 2.5까지 지원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문이과 공이 최저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과는 더 높다. 올해는 수학 선택 때문에 더 높아지는 셈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전이라 최저 되는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하고 또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는데 최저 안 되는 학생들은 또 지원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빵꾸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위아래 학종이 다 최저가 없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잘 봐봐요. 학종이 최저가 없죠. 그 다음에 중앙대 봐봐요. 최저가 없어요. 그럼 여기 싫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원서 접수할 때 생각해봐. 왜 최저가 있는데 하필이면 너 더 높은 대학을 최저 없는데도 넣는 게 좋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학생들이 대부분. 그래서 빵꾸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빵꾸 나는 학과들은 중하위권은 다 빵꾸가 나요. 네, 올해 상당히 많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뭐 인문, 자연 따로따로 뽑는데 이게 이과학과거나 문과학과거나 이런 학교들이 교차 지원이 되는 학과들이 있는데 이런 학과들은 이게 미래인재 전형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비교과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과 애들은 이과학과를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이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문과학과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융합학과를 잘 지원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빵꾸가 난다라는 거야. 그런 학과들도 더군다나 거기 최저도 3.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빵꾸가 나겠지. 그런 학과들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학과들이 다 인원이 적게 뽑아요.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알고도 빵꾸가 나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높아지면 절대 빵꾸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너만 알고 있어. 뭐 모르겠다. 근데 이것도 많이 볼 텐데 어쨌든 자 봅시다. 하지만 일단 내 모의고사 등급을 확인하고 지원해라 라고 했어요. 자 제가 빵꾸 난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좋다고 이제 보고 있다가 지금 좀 시무룩하는 학생들이 꽤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죠. 봤더니 결국 수능 최저네 라고 하는데 어쨌든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이대 최저를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고 한 2.5등급까지 한번 넣어봐라. 비교과가 된다면 이거는 학종이에요. 비교과 베이스가 높은 전형이에요. 그리고 지역 자사고 3.0 그 다음에 특목고 4등급 이내에 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제가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올해는 0.5를 더해도 더 좋을 듯 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한 3등급 정도까지 혹은 지역 자사고가 3.5등급까지 그 다음에 특목고가 4.5등급까지 장담은 못해. 근데 그런 커트라인이 나올 수 있는 학과들이 몇 개는 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커트라인이 떨어지는 학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술 전형 보시죠. 논술 전형은 논술 70에 학생부 30을 반영을 하는데요. 이거 제가 논술 전형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뭘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화여대는 학생부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커서 내신 때문에 제가 못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데 잘 보시면 요거 밑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석차 등급을 보면 4등급까지가 1.2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신 30점 만점에 1.2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 1등급인 애가 논술 지원하면 얘는 총 맞은 애야. 하지 마. 총 맞은 건 아니지. 근데 하지 마.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딱 1점 차이 나요. 그럼 결국은 4등급까지도 큰 문제 없고 6등급까지 봐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5점 몇 등급들, 6등급들 이런 학생들이 많이 붙어요. 정말 많이 붙어요. 제가 뭐 특별한 애들이 몇 명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붙으니까 내신 생각하지 말고 넣어라. 특히 제가 5.5등급, 6등급 애들이 많이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실제로 걔네들이 5.5등급, 6등급이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대는 한산을 하면 여기에 거의 들어가요. 왜냐하면 상위 국영수 사과에서 상위 30단위 이내에 드는 것들을 추려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는 뭐 특별히 이야기될 게 있나 보니까 최저 자격 기준이죠. 이거 맞추기 힘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해는 논술이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커트라인이 내려가느냐. 뭐 자연계열은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도 자연계열은 여전히 낮았어. 낮았으니까 자연계열은 뭐 아마 실질 경쟁률 거의 10대 1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10대 1 미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저를 못 맞춰서. 그래서 올해 이대 논술로 가기 너무 좋은 해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대는 적극적으로 최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시러들 뭐 정시러니까 내가 수능 공부해서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대 논술을 그냥 넣어놔라. 내가 논술을 준비 안 했더라도 혹시 가서 시험을 봐서 의외로 합격할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 전형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 보고 인문계열 2는 또 언어 논술을 보는데 여기서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냐 하면 얘네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네는 영어 지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는 수리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이대는 수리 문제, 중대나 한양대의 인문계열의 수리 문제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요. 뭐냐면 산수 문제야. 그러니까 4% 복리로 내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5년 뒤야 2% 복리로 내가 한 300만 원 있는데 5년 뒤에 누가 더 크냐 이런 단순 계산 문제야. 그러니까 굳이 이대는 수리를 막 열심히 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계산법이 빠른 애들이 좀 지원하는 게 좋겠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시 모집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정시 모집 보시죠. 정시 모집은 표준 점수로 하고 그 다음에 변표로 하니까 보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수학이 25, 그 다음에 탐구가 25. 그래서 이대는 탐구가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꽤 그 퍼센테이지가 높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인문은 그런데 또 자연은 사실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어 25, 30, 그 다음에 탐구가 25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올해 계속 이과가 문과로 엄청나게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들이 수리 등급이 잘 나왔어. 그런데 올해만큼은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갈 텐데 올해만큼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문과로 넘어가면 수리 비중이 낮아지는 학교가 너무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수학을 잘 봤는데 수학을 퍼센테이지를 낮춘다고 하면 학생들이 안 가려는 성향들이 생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이과에서 문과로 많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팁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올해 이대의 이과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진학사나 이런 데 넣어봤다라고 하면 서강대 문과는 무조건 합격한다. 왜냐? 서강대는 수리도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생각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이대 이과 학생들, 이대 이과에 내가 합격할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서강대 문과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매우 좋다. 이거 좋은 팁이다. 근데 이제 또 서강대 문과가 또 미어 터진다. 문과 애들 아무도 못 갈 것 같아. 좀 문과 애한테들 미안한데 서강대는 뭐 어쨌든 뭐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반영 점수는 2등급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3등급을 받으면 매우 안 좋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시는 그래서 인문계열, 자연계열식으로 광역 모집을 하는데 사범대, 의대, 간호대, 약대, 스크래튼, AI 유학은 학과별 선발을 한다. 이대 지난해 정시 컷이 문과가 282, 이과가 27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82면은 한번 270이면 어떻게 90, 90, 90이야. 그죠? 아니다. 93, 27. 그러네. 27. 90, 90, 90이니까 거의 2등급, 2등급, 2등급이네. 그죠? 2등급 정도를 애들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문과 같은 경우는 28이라서 뭐 21, 2 정도, 합 5 정도가 컷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국영수 합 5 정도가 컷이었는데 올해는 수학 때문에 문과는 좀 더 낮아지고 이과는 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문과는 한 275, 이과는 272. 그러니까 91% 내외의 학생들, 그러니까 2등급 때의 학생들,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국어, 영어, 국어, 수학, 그다음에 사탐이나 과탐을 2등급대로 골고루 맞은 학생들까지 올해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대 이과 학생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강대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대가 빵꾸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냥 그리고 끝낼게요. 자, 다른 학교의 교과 전형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의 커트라인이 내려간다. 미래인재, 논술 전형의 최저 컷이 대학 레벨에 비해서 높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 그 다음에 올해는 문이과 통합으로 문과는 최저를 더 맞추기 힘들어졌다. 교차 지원 학과로 이과 합격이 유리해졌다. 예, 이과 학생들이 더 편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비슷한 레벨의 대학들이 최저가 더 낮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저가 낮아지면 애들이 더 몰리게 돼 있어요.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이 좀 낮아졌죠. 예, 서강대도 낮아졌어요. 교과 전형에 대한 커트라인이. 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내가 올해는 좀 커트라인이 더 낮아질 거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좀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대는 없으니까 그럼 확 미어터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이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도 없었어. 옛날에도 없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점에서 커트라인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 논술을 제외하고 수능 이전에 결판이 나서 최저 맞추는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요소가 너무 많네요. 이과의 경우 정시 서강대 문과가 매력적이라 많이 안 갈 것이다. 그래서 좀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정시도 살짝 이과는 좀 빠지게 될 거다라는 거고 올해 미래인재 중하위권 빵꾸는 확정적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뭐 이 정도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많이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야 수능 잘해야 되지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특히 이제 많이 약해질 때예요. 지금 시점이. 근데 지금부터 해서 안 되는 전형은 거의 없어요. 지금의 수능 체제에서는. 쉬운 수능 체제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부터 안 한다는 거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오늘 이거 들었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최저를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끝내겠습니다.